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리얼에스테트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얼에스테트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입니다. 문용희 전문가가 양도소득세 관련한 꿀팁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오늘 양도소득세가 이제 내년 4월 1일 이후로부터 이제 중과세라던가 양도소득세율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는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의지가 확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우선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 나타난 양도세 중과를 보시기 전에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취득가액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는 이 주택을 취득할 때 들어갔던 등기비, 그리고 중개수수료, 그리고 확장공사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차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양도차익이 나오는데요. 이제 양도차익에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또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1년에 한 번씩 연 250만 원 정도를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뺐을 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요. 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그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나면 자진적으로 납부할 정확한 양도소득 세금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계산 방법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 나타난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양도세율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상관없이 과세 표준 금액의 규모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0%의 7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양도세율의 10% 가산세율을 적용되고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16%, 최고 구간일 경우 무려 52%가 됩니다. 3주택자는 각각 26%와 62%가 되겠네요. 단 2주택 소유자 중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세 표준이 높아지게 되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가 되는데요. 현재는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8월 2일 대책 발표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기존의 보유 요건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1년 이하 50%, 2년 이하 40%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되게 됩니다. 중과세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 지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포함한 이제 서울의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는 그쪽 지역 내에서만 중과세를 이제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가 준비해온 내용, 매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1번가 고민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매물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866-436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용희 본부장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이 지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알찬 부동산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매물 확인해보죠. 먼저 살펴볼 매물은 마포구 서교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018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은 20.85제곱미터, 실평수는 복층을 포함한 8.5평이 되겠습니다.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매물이고요. 총 16층 건물의 10층에 해당합니다. 분양가는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 2억 5,800만 원, 하지만 임대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에 월세 시 보증금 1천만 원, 월수령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금 전세 시에는 2,800만 원, 월세 시에는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은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복층 오피스텔입니다.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함께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본 그 복층 오피스텔의 입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빨간색 지금 건물이 지금 본 물건의 위치입니다. 본 물건은 2호선 홍대 입구역과 2호선 6호선 합정역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이버 지도상 거리가 약 400m 정도의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 물건은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 사이의 상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대 입구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 2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뭐 상암 DMC라든지 아니면 그 인천공항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배후 주거지로서도 굉장히 곽강받고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 홍대 상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홍대 상권은 대한민국에서 1번 상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홍대 상권이 입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정역을 이용하셔서 6호선을 타고 뭐 공덕이라던가 용산으로도 이동도 용이하여 공덕 용산의 직장인 수요 또한 이쪽으로 많이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하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대학교 학생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대학교 학생 수요와 직장인 수요들이 넘치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넓게 보시면은 본 물건지에서는 이제 2호선을 이용하여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한강도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상암 DMC 이쪽은 이제 디지털 단지죠. 첨단 디지털 미디어 센터인데요. 이쪽에는 뭐 MBC, SBS, KBS, JTBC, CJ 등 많은 지금 방송 컨텐츠 미디어 센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이쪽 일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 아니면 상업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이쪽에서 직장인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거 지역으로 지금 이 홍대나 마포구 이쪽 일대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의도나 영등포, 공덕, 용산, 도심, 상암 DMC 등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잘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 그리고 지하철 교통도 좋지만 이제 자가 이용 시 강변북로를 이용하여 일산이라든지 강남으로의 진입도 용이하고요. 양화대교나 성산대교를 건너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여 남쪽을 이용하시는데도 굉장히 용이한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서교동이면 젊은이들에게 1번 상권 홍대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입지는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이 홍대는 이제 개발 호재라고 보시게 되면 우선 넓어지는 홍대 상권이 있습니다. 넓어지는 홍대 상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홍대 상권에 많은 대기업들과 뭐 많은 문화 예술인 분들이 이쪽 일대에 많은 이제 상가를 이용하여 이제 그렇게 장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그 수요층들이 이쪽을 이용하는 젊은 수요층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 더
상가화되고 있거든요.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망원동, 뭐 상수동 이 일대도 가서 보시면 골목골목으로 계속해서 아기자기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을 찾는 수요는 많은데 불구하고 그 홍대라는 상권 자체가 이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는 정말 계속해서 집가 상승을 볼 수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본 물건지 주변으로 와서 직접 보시면 뭐 홍대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주말에나 이렇게 와서 보셔도 계속해서 뭐 웨이팅이 걸릴 정도로 상업화 그 상가들이 굉장히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첫 번째로 개발 호재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강변 기본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합정 당상권, 뭐 수변 창조 문화권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 이제 합정지구랑 가장 붙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정지구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일단 합정지구는 이제 한강, 합정동 밑에 이제 한강이 있는데요. 한강 쪽에 가서 보시면 예전에 화력발전소죠.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였던 당일발전소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일발전소를 공원화 및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당일발전소 공원화와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여 이쪽을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 이용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개발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넓어지는 홍대 상권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 이쪽 일대에 더 많은 집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강변 기본관리 계획을 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터넷에 쳐보시면 대부분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물건지를 포함한 이 홍대 상권 일대가 관광특구 예정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 예정지역은 무엇이냐면 이 서울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지금 천만 관광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천만 관광 시대에서 지금 현재 약 600만 명 이상이 홍대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래 관광객과 이 홍대를 찾는 젊은 수요층들과 직장인분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계속해서 집가가 상승하고 계속해서 상가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고 이쪽을 계속해서 개발이 상업화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광특구 예정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뭐 정부에서 계속 지원도 나가고 있고요. 이 관광특구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관광업, 호텔, 숙박, 뭐 음식점 등을 관광업으로 이용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복층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본 물건을 뭐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로 이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숙박업으로 이용하셨을 경우에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로변을 중심으로 좀 편중이 돼 있던 홍대 상권이 더욱더 앞으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주셨고요. 이번에는 물건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물건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이 지역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홍대와 합정역 일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고요. 신축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깨끗하고 입지가 훌륭하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선호도가 있을 물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복층의 로망이라고도 하죠. 복층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지역 일대에는 복층 오피스텔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피스텔은 전 세대가 다 복층 구조로 나와 있고 층고도 되게 높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약 4,800m, 4,800 정도, 4m 80 정도의 높은 층고를 자랑하기 때문에 뭐 개방형 창호를 써서 굉장히 채광과 환기에도 유리하고요. 개방감 또한 훌륭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가 다 빌트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그리고 빌트인 주방 가구, 쿡탑, 드럼 세탁기, 주차 시설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잘 한번 이렇게 찾아와서 보시면 더 많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층 층고 높이도 지금 보통 다락방이라고도 하는데요. 되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1700 정도, 그러니까 1m 70 정도의 높이로 지금 복층을 구조로 만들 거기 때문에 성인 남녀분들이 걸어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복층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대권에 10년 만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라고 하죠. 16층 건물의 10층에 있는 전망도 우수한 로얄층 매물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도 좀 해주시죠. 가격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분석 해드리면 본 물건 분양 금액은 2억 5,800만 원으로 임대 금액은 전세 투자 시 지금 약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5만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실투자액은 전세 투자 시 약 2,800만 원, 월세 투자 시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양 금액을 보시게 되면 2억 5,800만 원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걸 와서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복층 구조로 공간 활용이 높아서 선호도 역시 높은 매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물건의 이제 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홍대 상권 내에 위치하여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가가 상승했을 경우에 굉장히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뭐 보유세를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냥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보유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다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업지 내에 있는 이 복층 오피스텔 투자하셨을 때 미래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에 풍부한 학군 및 그리고 편리한 교통,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요 및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권 내 대표적인 상권인 홍대 상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들로 인한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이 지역 일대에 지금 굉장히 지금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물건이 없는 위치에 지금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물건을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활용한 투자 시에 지금 제가 2억 3천에서 아까 2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준공이 되고 입주 시점이 됐을 경우에는 더 높은 전세 가격과 임대 가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층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층 구조 오피스텔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매물은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데요. 역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매물은 현장 답사가 가능해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중화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 40.29제곱미터로 실평수는 21평입니다. 신축 다세대 빌라로 3룸 구조고요. 총 6층 건물에 5층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 2억 5,500만 원, 임대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으로 실투자금 5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실투자금이 굉장히 적은 것이 아주 눈에 띕니다. 강북의 핫플레이스죠. 중랑구 입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강북의 핫플레이스 중랑구에 위치한 중화동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본 물건은 상계 창동 도시재생 사업지에 이어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중랑구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빌라가 되겠습니다. 본 물건은 지금 7호선 중화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 그리고 지금 중랑천 너머에 있는 1호선 신이문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호선 중화역을 이용하여 지금 강남까지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강남보다 저렴한 중랑구 쪽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중랑역을 이용하여 지금 용산이라던가 그 도심 쪽으로 이용도 가능하고요. 1호선 신이문역을 이용하여서도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신이문역을 이용하여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이 점도 충분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교통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왼쪽에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지금 강남 진입을 하는데도 용이하고 이번에 지금
교통이 뚫렸죠. 지금 동부간선도로와 명목동과 구리시를 잇는 용마터널, 그리고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으로 강남권 이동이 편리한 입지에 있어 지금 중랑구를 찾는 수요층이 두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를 찾는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중랑구는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바로 봉화산 근린공원과 중랑천 등 녹지 공간과 인접해 있어 숲세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학군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면목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중랑중학교, 중랑고등학교 등 학군이 가깝게 밀집해 있어 학생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지에서 상봉망우역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지금 코스트코 상봉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에서 편리한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노후 건물, 불량 건물 깨끗하게 재정비 사업 진행되고 있는 중랑구 중화동 입지였습니다. 또 입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개발 호재인데요. 이곳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곳 개발 호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강남에서 의정부까지를 지금 현재 약 60분 정도의 그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인데요. 이쪽을 도시 고속화도로와 지역간선도로로 나눠 약 20여 분 만에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지금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면서 그 이쪽 일대가 지금 중랑천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중랑천 개발은 그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예정인데요. 수질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중랑천 전 구간에서 물놀이를 가능하도록 하고 탄천처럼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 환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개발 계획을 통해 경제 효과를 동부권으로 확산시켜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중랑구 코엑스 프로젝트의 일환인 상봉망우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상봉망우 재정비 촉진지구는 상봉역과 망우역 일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해당 지구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복합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거복합 세계동과 복합 쇼핑몰 등 일대의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인데요. 이는 행복도시를 표방하는 중랑구의 3대 전략 목표 중 경제혁신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촉진지구 내에는 상업시설과 문화시설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중랑 코엑스 조성과 첨단 기업단지 약 2천여 개 및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양질의 일자리 증가 및 세수 증대를 통한 높은 재정 자립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발 계획입니다. 추가로 상술했던 그 상봉터미널 부지에 지상 52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 복합빌딩 3개동이 건립되고 망우역이 청량리역과 같이 다목적 문화 공간의 성격을 갖추게 될 계획인데요. 쇼핑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성격과 더불어 풍부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까지 일대의 지역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개발 호재입니다. 해당 촉진지구에서는 코스트코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몰이 상주해 있어 향후 초고층 주상 복합 및 기업 유치가 확대되면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동부권의 허브로서 중랑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또 매물 현장 답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소개를 안 해드릴 수 없잖아요. 물건의 실제 모습도 좀 사진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사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신축 다세주택 유니트를 보시면요. 지금 3베이, 3룸, 1실, 화장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을 갖추고 있는 3룸 매물건이 되겠습니다. 본 전체 창호가 KC 창호를 설치하였고요. 채광과 환기에도 유리하고 방음, 방한 효과 또한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를 통해 치안과 보안에도 우수하고요. 무한 택배함을 설치해 집에 안 계실 때도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또한 넉넉하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건의 특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분석 가장 중요하잖아요. 역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본 물건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본 물건은 지금 분양금액 2억 5,500만 원, 그리고 임대 금액이 지금 전세 2억 5천만 원인데 지금 2억 5천만 원의 전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뭐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액이 확정적으로 지금 500만 원, 굉장히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500만 원 투자하면 지금 서울시 내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확정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빨리 한번 임장 활동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전세 세입자 구해져 있어서 바로 투자 가능한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 연락도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투자 방식이 많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한 수익형 투자 방식보다는 이제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적은 그 차익형 투자 방식으로 지금 많이 투자가 변화하고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 일대에 지금 이 지역을 찾는 풍부한 학군 및 편리한 교통편으로 인해서 자녀가 있는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권 내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인데요. 풍부한 개발 호재들로 인한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소액으로 500만 원 투자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리얼에셋의 문용희 본부장이 알찬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물건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첫 번째 살펴본 물건은 마포구 서교동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분양가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분양가 2억 5,500만 원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